네, 저희 책 나는 더 영어답게 말하고 싶다 구동사 편의 내용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사교 그리고 인간관계에 관한 표현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37번 대화는 넘어가고요. 3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8번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표현은 대화를 시작한다고 할 때 쓰는 strike up a conversation인데요. 일단 예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38. There was an awkward silence on my first day at work. You should try to strike up a conversation with the people around you to break the ice. 네, 출근 첫날에 뭔가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awkward silence가 흘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먼저 대화를 시작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먼저 대화를 시작한다고 할 때 두 가지 표현이 나왔죠. 오늘 알려드리려는 구동사 strike up a conversation이 있고 그 다음에 끝에 보면은 break the ice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어색한 침묵을 차갑게 얼음이 얼어있는 것에 빗대어서 이제 얼음을 깨는 것을 침묵을 깨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침묵을 깬다는 말을 break the ice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이렇게 이디엄을 쓰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구동사를 써서 표현한다면 strike up a conversation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대화를 시작하다라는 뜻이죠. 이 구동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냥 한 단어로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굳이 복잡하게 두 단어로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기서도 strike up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start라고 한다면 start a conversation이라고 한다면 훨씬 간단할 텐데 원어민들은 이렇게 구동사로 표현하기를 좋아하죠. strike up a conversation이라는 표현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디엄처럼 얘기하면 break the ice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밑에 설명을 좀 해놨는데 화음 연주하는 거 그것을 strike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마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하듯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strike up a conversation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9번 넘어가고요. 40번으로 가서 남녀관계, 연애에 관한 구동사들 보겠습니다. 40번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hit on이라는 구동사죠. 이성을 꼬드긴다고 할 때 쓰는 그런 구동사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educe라는 동사 하나를 써도 되지만 흔히 하는 말로 작업 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hit on으로 표현을 하죠. 영어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40. Why aren't you talking to the girl over there anymore? I tried to hit on her, but she didn't seem interested in me. 자, 왜 말을 더 걸지 그러냐 이렇게 A가 얘기하니까 내가 한번 꼬셔보려고 꼬드겨 보려고 했는데 not interested,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이성에게 다가가서 꼬드기는 모습 그것은 hit on이라고 이렇게 전치사 on과 함께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성을 꼬신다고 할 때 여기 지금 밑에 설명에도 있는데요. 픽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보통 bar라고 얘기하죠. 이제 술집 이런 데 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주로 이제 남성이 여성한테 다가가서 처음 말을 걸 때 하는 얘기 그런 것들을 이제 픽업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픽업 라인. 이렇게 주로 처음 보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그 사람을 꼬드기려고 할 때 그런 모습은 이제 픽업이라고 하는 거고 이성한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우리말로 작업하는 거 그런 것을 hit 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처음에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 때는 픽업이라는 말이 좀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구동사로 갈 텐데요. 쓰러지다라는 뜻을 지닌 for 다음에 for를 붙이면 어떤 쪽으로 쓰러지는 거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쓰러지는 거기 때문에 누구와 사랑에 빠진다라는 뜻이 되죠. 이렇게 I have fallen for you 이런 식으로 완료형으로 잘 쓰고요. 노래 가사 같은 데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구동사입니다. 자,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41. He and I hadn't talked much before, but he seems to be texting me a lot these days. Can't you see? It looks like he's starting to fall for you. 네, 나한테 texting me a lot. 문자를 많이 보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마도 네가 좋아서 너한테 빠져서 그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말을 starting to fall for you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 가사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 뭐 그런 표현이니까 꼭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구동사로 가볼게요. 42번인데요. 데이트를 신청한다고 할 때 이 데이트라는 말 따로 신청한다는 말 따로 표현을 하면 영어에서는 아주 어색한 그런 표현이 나오겠죠. 데이트 신청하는 것을 ask ou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데이트 신청하는지를 목적어로 쓰면 되죠.
남성이 여성에게 했다면은 ask her out. 그 반대라면은 ask him out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자,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42. Did you end up asking Sally out yesterday? Yeah, but she rejected me in the nicest way possible. 자, 누구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냐 이렇게 물을 때 여기처럼 ask Sally out 이런 식으로 중간에 누구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는지를 넣으면 되죠. 그랬는데 그것을 거절했다. 거절했다는 말은 reject로 표현을 하면 되고요. in the nicest way possible. 가능한 최대한 나이스한, 정중한 그런 방식으로 거절을 했다 이런 뜻이죠. 이 out이라는 단어가 남녀관계에서 쓰일 때는 단순히 밖에 나간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데이트를 하러 나간다, 데이트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We've been going out for months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몇 달째 나가고 있다가 아니고 서로 데이트를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귀고 있다, 데이트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out이 지니는 데이트, 사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잘못 이해하거나 또 번역을 할 때 오역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ask to go out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합쳐서 ask out이라고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트 신청하는 것은 데이트 따로 신청 따로 표현하지 마시고 ask out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애 혹은 남녀 관계에 관한 예문들 볼 텐데 44번으로 갈게요. 자, 바람 피운다는 말이 있는데 cheat를 쓰고요. 그 다음에 on을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on 다음에 나오는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고 이 on 다음에 나오는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할 때 cheat on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44. My girlfriend keeps calling me to ask where I am. She must be suspicious that you're cheating on her with another woman. cheating on her. 여기서 이제 her가 girlfriend가 되겠죠. 여자친구를 속이고 with another woman.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는 거. 그런 상황을 얘기한 거죠. 전치사 on을 주의를 해서 보시고 on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되는지 같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cheating이라는 말을 보면 우리가 시험 때 하는 그 부정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커닝이 아니고 cheating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 cheating이라고만 하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on을 붙여서 cheat on somebody 이렇게 얘기하면 somebody 몰래 다른 이성을 만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45번 대화까지 볼 텐데요. 네, 사귀던 이성을 떠난다고 할 때 그냥 단순히 leave, she left me 이렇게 얘기도 되죠. 그런데 그때 walk out on 누구누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예문부터 들어보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45. When I confessed to my wife that I had been fired from my job again, she walked out on me. Well, you haven't kept any job for more than a month. She must have been fed up. 네, 와이프한테 해고당했다, fire 됐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she walked out on me. 나를 그냥 떠나버렸다라고 얘기한 거죠. she left me죠. 그랬더니 이제 B가 진드기 한 가지 일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럴만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be fed up 이거는 이제 어떤 안 좋은 일을 계속 당해서 질리다 이런 의미로 진절머리가 난다 이런 의미로 쓰는 표현이죠. 자, 얼핏 봐서는 왜 walk out on 누구누구가 누구를 떠났다라는 뜻이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 walk out이라는 말은 걸어서 나갔다라는 뜻이 되죠. 근데 실제로 걸어서 어떤 장소에서 나가는 경우에도 쓸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듯이 누군가를 떠나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상대로 떠나는 일을 했느냐 그 대상을 얘기할 때 전치사 on을 넣는 거죠. 그래서 walk out on 누구누구라고 하면은 누구누구를 떠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통째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walk out 대신에 run out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제가 walk out이 어떤 장소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run out도 마찬가지죠. 그냥 걸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뛰어서 나가면 run out이라고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떠날 때 뛰어나가면서 떠났냐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만큼 휙 떠나버렸다는 의미를 강조할 때 walk 대신에 동사를 run으로 바꾸는 거죠. 제가 이 구동사편 설명드리면서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우리말 같으면은 그냥 휙 떠나버린 것을 묘사하려면 뭐 바로 떠나버렸다라든지 뭐 어떤 부사를 넣어가지고 이 말을 더 한정을 해주게 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단어를 추가하는 게 아니고 이 동사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walk out on me는
걸어서 나가듯이 나를 그냥 떠났다는 뜻이고 walk 대신에 run을 쓰면 그만큼 휙 떠나버렸다는 의미가 더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사로 의미를 섬세하게 표현하지 않고 동사 자체를 바꿔서 세세한 뉘앙스를 전달하는 영어의 특성을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work out on me, 그 다음에 run out on me. 이 표현이 그런 특성을 잘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45번 구동사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